안녕하세요. 1학년 정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도 출제자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보 시간에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서 이제 선생님이 주어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출제자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창의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러한 재미있는 문제들을 서로 같이 친구들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예쁘게 녹여내서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를 냈는지 이건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프로젝트가 무려 진행이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번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한번 수업으로 입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문제를 내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문제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란 현재 상태가 있는데 이런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목표로 변화해야 되는 상태를 문제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해결이 가능한 상태여야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 중에서도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어떠한 문제일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문제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야 이거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세웠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는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배우고 있고요.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명령어들을 나열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문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알고리즘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좋은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알고리즘은 맞아요, 여러분들. 효율적이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적, 공간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고, 명료한 명령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간결한 코드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문제,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어떠한 파이썬 내용을 배웠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과정을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파이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티저 라는 정수형 데이터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14 같은 애를 담기 위해서는 이제 플롯형 요런 애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맞아요. 파이썬이나 선생님 이름 같은 문자열을 담기 위해서는 요런 스트링형이 필요했었고 또 if문, 조건문과 잘 사용되는 true, false 타입의 불형이 있었죠.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음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컬렉션이라는 데이터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데이터형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어문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을 간결하게 표현해서 반복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 그 다음에 조건문과 반복문과 결합해서 사용할 때 어떠한 분기를 내가 일으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기문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을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조건문은 if문, 그 다음에 반복문은 for문, while문 이렇게 사용했었고 분기문으로는 continue는 흐름을 계속할 수 있게, break는 루프를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로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인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별로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먼저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차시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오늘 수업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창의적인 알고리즘을 담는 문제를 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무엇이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요거를 이제 문제로 구현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하는 요 생활상을 문제로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었던 과학 이론을 문제에 담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차시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차시에서 만든 문제가 완벽하리라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볼 때에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이제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서로 같이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이 목적은 당연히 첫 번째에서 만든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서 더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차시에 걸치면은 이제 문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는 3차 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서버에 문제를 업로드하고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로서의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시에는 서로 낸 문제를 해결을 하고 5차 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각 차시별로 해야 될 수행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엇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 2개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가 활용되는 알고리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네, 여러분들 2가지 학습 목표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나 현실 세계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도 컴퓨팅 사고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만든다는 표현을 선생님이 모델링 한다라고 썼는데 네,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를 해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파이썬의 주요 데이터형 그리고 제어 구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벌써 알림이 떠서 클래스룸에 어떠한 게 올라왔구나 라는 걸 알 텐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클래스룸에다가 구글 문서로 문제 출제 보고서의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은
문제 출제하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뭔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완전 중요한 문제의 제목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제목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이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핵심을 잘 표현하면서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난이도로 체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태그를 2개 달아놨죠. 그래서 약간 친구들한테 이 문제는 뭘 이용하는 문제인 거야 라고 해서 핵심 태그를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반복문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도 좋고, 그리고 또 뭐 샵, 기숙사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담았다는 걸 티내도 좋고, 그 다음에 샵, 재귀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테마를 짧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곳이고, 입력과 출력은 이 문제에서 입력이 되는 데이터들과 출력이 되는 데이터들을 설명을 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직접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면 보고서에 실릴 수 있는지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다음 양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것도 완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를 만들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는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경우는 여러 테스트 케이스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이거일 때 출력이 요거다 라고 해서 입출력상을 10개 이상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10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외도 문제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는가를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완벽해질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역시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그쵸? 여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풀었던 코드업에 있던 1805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문제 출제 보고서 양식으로 옮긴 형태를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제 설명에서는 이제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뭐 입체 기동장치 생산 공장에 거인을 물리치기 위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돌리는 방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문제를 개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뭐 변수 이름, 정의역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출력에는요, 자, 이제 입력이 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걸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테스트 케이스도 선생님이 지금은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출력은 지금 이 기계 번호대로 정렬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예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직접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 기숙사, 내가 관심 있는 과학, 이론, 그 다음에 수학,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말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말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훨씬 다양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저것 막 생각한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뭐 그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지금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발산하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아이디어가 발산이 된 친구들은 그 중에서 이제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문제와 알고리즘으로 탄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갈게요.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서 결국에 수렴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구체화하셔서 문제 출제 보고서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문제를 제작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는 게 되게 창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창작의 고통이 있는 만큼 결실은 더 달콤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문제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차 시 수업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지난 1차 시 수업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과제를 낸 걸 클래스룸에서 한번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미있는 문제들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간을 이어서 오늘은 뭘 하는지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써있듯이 일단 오늘의 테마는 수업 테마는 바로 문제를 중간 발표하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더 다듬어서 좋은 문제로 탈바꿈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오늘은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설계한 문제에 대하여 논리 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자신이 설계한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시작. 명확하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계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업로드한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룸에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때 다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아서 미리 사실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현모는 바이러스 전파,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지금 상황을 담아가지고 문제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지 그 분을 구하는 문제를 낸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항공사의 경납고를 관리하는 시나리오를 또 담은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는 누구의 문제일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세연이의 신호라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너무 빵 터졌는데 이제 급동인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연이가 화장실을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칸에 줄을 서야지 효율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복잡한 가위바위보라고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만 사용하는 가위바위보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규칙을 추가한 이런 재미있는 문제를 낸 친구도 있었네요. 선생님이 너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스포를 조금 해버렸는데 일단 선생님은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소개만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자기 문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하는 수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떻게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자기의 문제를 발표를 약 3분가량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목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설명,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줄줄 읊는다기보다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작성을 했던 10개의 입출력 예시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만한 걸 한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발표를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발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고민하는 게 그냥 고민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피드백 할 수 있는 포맷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피드백의 목적은 당연히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건데 요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포스트잇을 나눠줄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의.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반으로 세로로 접어서 왼쪽 칸에다가는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문제의 장점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는 요런 점이 플러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발표가 끝나면은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해 주어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직접 전달해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 줘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고자 이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친구의 문제를 그냥 비방하는 글 이런 걸 작성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리라는 거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한번 같이 문제를 개선하는 수업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끝번호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아니면 첫 번째 번호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헉, 좋아요. 저기 뒤에 친구가 먼저 손을 들어줬는데 먼저 우리 동환이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자연수 왕국의 세자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문제를 작성하였습니다. 리스트와 정렬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먼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왕국의 왕은 세자를 정하고자 합니다. 왕에게는 n명의 부인이 있고 각 부인들은 자연수인 아이를 하나씩 갖습니다. 즉, 첫 번째 부인은 3이라는 아이를 갖고 두 번째 부인은 4, 5, 7 이런 아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 자연수 왕국에는 왕의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약수 제도가 있는데 이 약수 제도에 따라 약수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가 왕이 된다고 합니다. 약수 제도라는 n보다 작은 k에 대해 k번째 부인의 아이의 약수 중 하나가 다른 부인들의 아이와 같을 때 그 다른 부인의 아이에게 약수 점수를 k점 더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짝수파와 홀수파로 나눠져 있어 짝수 왕이 즉위를 하면 짝수 번째 부인에게만 홀수 번째 왕이 즉위하면 홀수 번째 부인에게만 위의 조건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 왕, 예를 들어서 2라는 왕이 즉위 시 짝수 번째 부인에게만 이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의 아이가 6이라면 이 아이의 약수는 1, 2, 3, 6이 되고 이때 만약 다섯 번째 부인의 아이가 3이라면 두 번째 부인의 아이의 약수인 1, 2, 3, 6에 이런 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부인의 아이의 약수 점수에는 2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1이라는 아이가 전염병 때문에 없다고 했을 때 왕이 될 아이가 누구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저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왕, 즉 홀수 번째 부인에게만 조건이 적용될 때 왕비의 수가 4명일 때 각각의 아이가 4, 2, 6,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아이의 약수는 1, 2, 4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약수는 1, 2, 3, 6이 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아이의 인 2는 4와 6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약수 점수가 1 더하기 3인 4점이 되고 3 같은 경우는 6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이가 약수 점수가 더 높아 출력은 2번 아이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1208 유현주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는 노래 CD 굽기라는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상, 그리고 반복문, 리스트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즐거운 오후를 보내기 위해서 좋아하는 노래들로 CD를 굽고자 하는데요. 이미 플레이리스트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CD 개수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루한 작업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바로 한 CD에 담기는 곡의 총 시간의 상한을 정해두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굽고자 하는 노래가 5곡이고 CD의 개수가 3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플레이리스트가 3분, 7분, 6분, 4분, 5분짜리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은 13분이 될 수도 있으며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으로 가능한 값들 중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줄에는 담고자 하는 노래 개수 M이 주어지는데요. M은 1 이상 30 이하의 정수입니다. 둘째 줄에는 굽고자 하는 CD 개수 N이 주어지는데요. N은 1 이상 30 이하의 정수이고 M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셋째 줄에는 각 노래가 차지하는 시간 L분이 빈칸으로 구분되어 순서대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L은 중복될 수 있고 1 이상 60 이하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첫째 줄에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으로 가능한 값들 중 최소값 K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분, 7분, 6분, 4분, 5분짜리 플레이리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CD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CD 3개에 이 5개의 곡을 분할해서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분짜리 곡을 하나의 CD에 넣고 7분짜리와 6분짜리를 하나에 그리고 4분짜리와 5분짜리를 다른 하나에 넣게 되면은 각각의 CD에 들어간 곡의 길이는 3분, 13분, 9분이 되겠죠. 그럼 13분이 이 중에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은 13분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3분짜리와 7분짜리 곡을 한 CD에 넣고 6분짜리와 4분짜리를 하나에 그리고 5분짜리 곡을 하나에 넣게 되면은 3 더하기 7도 10이고 6 더하기 4도 10이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의 플레이 타임의 상한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D 플레이 타임의 상한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의 발표가 이제 다 끝났어요. 와, 여러분들 엄청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가 끝나서 서로 피드백 종이를 쓴 것을 교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의 피드백을 받고 보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죠. 되게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주고받았던 피드백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우리 동환이 발표를 듣고 어떤 친구는 자연수 왕국의 세자를 결정하는 스토리 자체가 재밌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는 재밌는데 글로만 표현하니까 좀 어려워서 표나 그림 같은 부연 설명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줬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딕셔너리 구조를 이용해서 풀기에 좋은 문제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경우가 잘 드러나도록 공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줬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경우별로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입력별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구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테스트 케이스가 다양해서 여러 경우를 잘 고려했다. 그런데 입력 데이터의 정의역을 알려주면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원 리스트 구조를 배웠는데 이걸 이용해서 다리를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폭이 변경되면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무섭다라는 의견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준 피드백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말해준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바탕으로 이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원래 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좋은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문제를 개선해서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이제 드디어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완성해온 문제를 올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버에서 우리들이 재미있는 작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문제 꼭 완성해 오시고요. 그렇다면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하세요. 나도 출제자 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고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멋지게 수정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자신이 설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설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자, sshs.gurum.io로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입학번호이고 모든 학생들의 초기 비밀번호는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첫 번째 로그인한 후에는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첫 번째 화면을 이렇게 선생님이 캡처를 해놨어요. 자, 공동 제작 중인 강좌 탭을 선택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문제 관리를 사용할 겁니다. 문제 관리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우측 상단에 새 문제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여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자, 프로그래밍 문제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여기 문제 설정 탭이 보이시죠? 자, 왼쪽에 문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실제 문제를 입력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마치 메모장처럼 하얀 배경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문제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걸 읽는 친구들이 좀 읽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설명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글씨체로 만들어 주시고 입력도 똑같이 출력도 똑같이 두꺼운 글씨체로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문제 설명과 그 다음에 입력의 양식 설명, 출력 양식 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림처럼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친구들한테 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문제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는 별 1, 어려운 문제는 별 5개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해주면 친구들이 문제를 선택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제 코드 작성 탭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서 자, C는 해제를 하고 파이썬 3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푸는 친구들에게 기본 제공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행 시간과 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어도 10초 안에 풀어야 돼 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제한, 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메모리 제한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메모리 제한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코드 작성 탭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의 정답을 입력하면 돼요. 이 창에서 등록한 정답 코드는 친구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점 설정에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고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테스트 케이스는 10개 이상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는 것과 파일 업로드, 일괄 등록 중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직접 입력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10개를 다 입력한 후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는
입출력 예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문제와 요 입출력 예시 테스트 케이스를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입력값, 여기는 출력값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필요 없는 테스트 케이스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 설정 탭에서는 채점 옵션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공백을 제거하는 메뉴예요. 여기 보면은 앞뒤 공백, 그 다음에 각 라인별 또 앞뒤 공백, 그 다음에 모든 공백 무시, 이런 식으로 공백을 무시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의 출력 양식에 있어서 공백이 유의미한 경우에는 이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답안 제출 시 볼 수 있는 항목에 테스트 케이스의 정답 여부를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그 1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각각 정답인지 혹은 틀렸는지를 하나씩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별 배점을 선택해 주시면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점수가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사용량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최종 저장하는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출제한 문제를 업로드하는 거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박병기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버에다가 문제를 다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업로드 했기 때문에 1학년 전체 문제 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업로드한 후에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서 이제 4차 시가 되면은 그때는 친구의 문제를 서로 교차해서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가 다 업로드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구름상에 보이냐면요. 요렇게 아름답게 1반에서 8반까지 문제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재미있게 만든 문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 세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 중에서 선생님이 7반 문제 세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요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를 보니까 일단 가장 처음에 이제 가장 좋은 라인업 요런 문제가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설명을 읽으실 때 왼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파이썬 3라고 보이는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 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쭈르륵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보이는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될 텐데,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다시 선택을 하고 선생님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볼게요. 선생님은 정답 코드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넣고, 자, 왼쪽 상단에 제출 버튼,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짜르르 채점이 돼서 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문제별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10개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이 떠서 이 문제는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페일이 뜰 수 있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과 코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앞선 문제를 수정한 최종본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피드백 중에서 그림을 추가해서 가독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한 짝수파, 홀수파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를 너무 어렵거나 약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을 보완해서 그림을 추가하였으며 짝수파, 홀수파를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왕국의 왕은 이제 세자를 정할 것인데요. 이제 짝수파, 홀수파가 아닌 왕에게는 단지 그냥 n명의 부인이 있으며 각 부인들은 자연수인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수 제도를 통해서 약수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가 왕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를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왕에게는 5명의 왕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왕비에게는 한 명씩의 아이가 있으며 이 아이의 번호가 6, 3, 2, 15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인 6에는 약수가 1, 2, 3이 있으며 두 번째 아이에게는 1, 세 번째 아이에게도 1, 네 번째 아이에게는 1, 2, 5, 다섯 번째 아이에게는 1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왕비의 아이인 3이 첫 번째 왕비의 아이의 약수에도 들어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약수 점수는 플러스 1점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의 번호인 2는 첫 번째 아이의 6에도 들어있고 네 번째 아이의 10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1 더하기 4가 돼서 5점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해 같이 해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왕비 중 세 번째 아이의 약수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 왕은 세 번째 왕비의 아이가 되고 그래서 3을 출력하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짠 코드인데요. 왕비의 수를 인풋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for과 if를 통해서 조건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서버에서 보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그죠, 맞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생각했을 때랑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일치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막상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직접 구현을 하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잘못된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견한 점을 이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좀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오늘 문제 오류를 혹시 못 잡았다면 다 잡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4반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문제를 다 풀면은 이렇게 그 번호에 몇 점인지가 뜨는데 각자 한 개의 번호씩 문제에 100점을 맞은 걸 보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 풀었네요. 벌써 선생님이 마지막 학생을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풀고 다른 친구의 문제도 한 문제를 푼 친구가 있네요. 칭찬해요.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7반 친구들의 문제를 교차해서 서로 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친구들의 문제를 풀 거니까 그 전에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업로드를 했는지 한번 쭈르륵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사가 비슷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는 완전히 처음 보는 새로운 이론을 접목한 친구도 있을 거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교차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